나정임 대표님, 예, 우리 본인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저요?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주식회사 가교라는 데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또 제주 토박이고, 가교를 운영하기 전에는 아모레퍼시픽 직반사업부 제주 총괄 사업처장을 10년 정도 맡아가지고 운영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정부 사업기획을 하는 그런 기획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획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뭐 어떤 배움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 현장의 경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사회에 나가기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제주 한라대학교 건강경영학과의 겸임교수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교는 어떤 회사인가요? 가교는 일단 기획사입니다. 기획사, 플래닝을 하는 회사인데, 사실상 제주의 마을에 소중한 자원들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기획을 하는, 그리고 친환경 제주도의 중소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한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야말로 가교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브릿지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저희가 왜 중소기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왜 친환경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의 천혜의 청정 자연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원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그 자원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찍으시네. 네. 그럼 이 회사는 언제부터 이렇게 했고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2009년 7월 7일부터 법인이 설립이 돼서 올해 7월이면 11년 차가 되고요. 뭐 오래되었다고 좋은 회사는 아니라고 보겠지만, 천혜의 자연자원 관리를 위해서 마을 기획과 그리고 친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도전하다 보니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창업하게 된 계기가 제주도의 지역에 민간 차원의 기획사가 전무하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고요. 모든 일의 시작이 기획이라는 데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발전해가는 그런 제주에서 제대로 된 기획을 할 수 있는 시도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고, 지금 벌써 11년 차가 된 것 같습니다. 기획하기가 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힘들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게 B2B라고 해서 해외 수출 상담회가 저희가 이제 전문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전문을 살려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관 민학 뭐 이런 개념에서의 차원에서의 사업 제안서를 올리라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민간 차원에서 도전해서, 사실상 민간 차원에서 도전한 건 저희가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전국에서도요. 그런데 저희의 아이템이 너무 괜찮아서 휴양용 로아스 마이스라 해서 3년 사업이 성공이 되면서 저희가 맡은 게 B2B 전문이다 보니까 전시회라는 거를 과업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전시회라고 하는 거는 디스플레이를 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제주도의 천혜의 자연자원의 제품으로 만든 기업들의 제품을 그냥 전시하고 끝한 것에서 좀 더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로아스 박람회를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 로아스 박람회가 지금 현재 9년 몇 년 전부터? 2012년부터 2012년도에 한 1회차, 2회차 진행을 하고, 지금 현재 올해 8월 7, 8, 9가 9회차에 이르게 된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도 뭐 항노화에 관련된 항노화 포럼이나 디자인 포럼, 이런 컨퍼런스 품평회 이런 것들을 쭉 해서요. 로아스 박람회가 제주도에서 최장수 박람회이고 전 세계에서 최초이고, 홍콩의 로아스 박람회가 저희 로아스 박람회를 벤치마킹해서 간 그런 박람회라서 거기도 지금 현재 6회차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처음 여기서 경험을 많이 해서 이제 전달해주는 역할도 네. 그리고 2010년부터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기획과 컨설팅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 생태 치유 사업에 따르는 브랜드 개발과 그리고 스토리텔링, 그런 문화, 그리고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서 에얼룹 수산리 마을에 100대 시인의 마을부터 스타트 해가지고요. 쭉 뭐 무릉도원, 용당리, 저지리 등 한 34개 마을을 이렇게 좀 기획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아, 그걸 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 그 가교는 지역사회 아까도 마찬가지로 연계된 사업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했는데 아까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상 저희 가교가 하는 일은 정말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도내 제조 기업 수가 지금 2,418개 정도 전체 사업자의 4% 정도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GRDP 기여도가 약 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 정규 평균 기여도가 27%인데 비해서요. 매우 낮은 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찍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1.4%인 창업에는 굉장히 유리한데요. 성장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서 많이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제조업이 식품이라든가 음료, 그리고 화장품 등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제주의 우수한 천연 자연 원료를 활용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친환경 지향적인 기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분들이 이게 많이 창업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도내 경제의 바람직한 성장이고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업들 뿐만 아니고요. 자연적 생태 환경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친환경적 사업 모델들을 많이 발굴하고 육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하고 172개의 리단위 행정마을이 있는데요. 원래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한 100일 동안 100개 마을을 방문해서 거기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한 74개 정도 아이템을 이제 발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마을의 리더들하고 마을 사업 계획을 좀 청취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이제 기획 중에 있고 올 하반기에 아마 2개 정도 사업을 실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가 제주도가 평균치보다 좀 낮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도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지원을 좀 받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거기서 좀 해줘야. 사실상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토론회도 많이 나가서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러니까 그때 박람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행정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그거예요. 홍보회장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기업들은 제품을 팔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홍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비자의 접점이에요. 소비자의 접점. 그러니까 홍보만 해서 끝이 아니고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그 접점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아마 언론에 나왔던 적이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사업들도 공동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사실상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행정에서 이런 예산이 마련됐으니까 이렇게 진행한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예산을 쓰고 많은 데에 되다 보니까 뭐 실패다 뭐다 얘기는 계속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거는 마을을 가봐야 되거든요. 근데 의뢰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를 가봐야 돼요. 현장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결코 이런 기업도 마을도 성장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을 방문을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이제 내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을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네, 있었고요.
100개 마을 사실상 다 지원을 해주고 싶죠. 100개 마을 다 저희가 기획해주고 싶죠. 근데 저희 그래서 앞서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누군가가 만약에 정말 우리의 직원들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를 50%만이라도 보조를 한다면 50%는 자력으로 50%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면 그에 따르는 역량 그리고 마을에 제안서 써주는 거 그러니까 밤을 새면서라도 해도 정말 재미있죠. 근데 그런 역량이 안 되고 저 민간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지쳤죠. 지금은 많이 지쳤어요. 회사를 그 사회적 기업으로 하면은 좀 지원받잖아요. 사회적 기업을 하면은 뭐 한두 사람이 인건비는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이게 저희가 이제 용역도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하기는 하지만 용역 비용들이 뭐 10% 정도 받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윤이 그러니까 일반 관리비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 회사들 만약에 직원들이 어떻게 출장을 나간다 뭐 한다 하면은 그런 것들에 따르는 비용들이나 그리고 고민해야 되잖아요. 글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것에 따르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저의 일을 제주 연구원이나 그러니까 제주 연구원 JDC나 뭐 이런 데서가 이런 연구소를 마련을 해가지고 그런 재능 기복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게 만약에 저희한테 위탁이 된다면 저는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어떤 불편하고 이런 점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네, 굉장히 뭐 다들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수익이 전제되는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는 무급휴가를 보낼까 유급휴가를 보낼까 굉장히 고민하다가도 아니야 견뎌봐야지 하면서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을. 그래서 저도 어느 한날은 문 닫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했지만 저희보다도 더 의욕상실이 된 게 기업들이에요. 그게 더 안타까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로라스 박람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인력이 없어가지고 박람회 참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인력들이 다 퇴사시켜가지고. 예. 그래서 그 인력들을 퇴사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따르는 이제 고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어쨌든 저희가 박람회를 일단 진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또 다르게 퍼머스 마켓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로 웨이스트 플리마켓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 기업들하고 어떻게 예산을 최소화시키면서 갈 수 있을까를 매주 월요일이면 정말 회의하죠. 지금 현재 상황도 살려내야죠. 그래야죠. 살려내야 돼. 우리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뭐 흐뭇했던 점 아니면 뭐 아쉬웠던 점 뭐 어떤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아니 그 100대 마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데는 어디? 성읍일리. 네. 어떤? 성읍일리가 잘 나갔던 마을이잖아요. 잘 아시죠. 관광버스가 미어 터지게 다녔던 마을인데 그에 비해 가지고 지금은 관광버스도 한 대도 안 가는 죽어버린 마을이 됐죠. 근데 사실 제가 마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기반이에요. 기반 시설, 하드웨어 시설. 근데 다른 마을들은 하드웨어 시설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 마을을 제가 에올로 스터디도 하가는데 10년 이상 지금 걸리고 있거든요. 지금 7년 차인데 그렇게 걸리고 있는 부분에 이미 하드웨어 시설이 민속촌이라고 하는 하드웨어 시설이 있거든요. 이걸 살려내야 되거든요. 이걸 살릴 방법이 저한테 보관이 있어요. 예. 근데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어느 만큼의 자발적으로 나서주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제주도에서 제일 첫 번째로 회생시켜라 라고 하면 제가 성읍일리를 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 거의 없고 외지인들이 많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외지인이 이제 지금은 뭐 이제 그게 또 현실인데 그 현실을 받아들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제주도는 누구나 와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천혜의 청정 지역으로 돼야 되고 관리돼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잖아요, 일단. 네. 예. 그리고 민속마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마을에 타인이든 현재 토박이든 간에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적재 장소예요. 거기가 적정 장소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마을 기업 차원에서 참여하면 되거든요. 마을 기업 차원에서. 그러니까 내가 직원이 되기도 하고 그들이 주주가 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주주 사원 제도를 마련하면 거기는 무조건 살릴 수 있는 마을이에요. 제일 처음으로 살릴 수 있는 마을일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사계리. 예. 이렇게 몇 군데 순위로 이렇게 잡아놓은 74개의 아이템 중에서 아마 그게 마을 분들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얼마만큼 어떻게 그들이 참여를 하고 그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번에 그 사회적 기업 출신인데 각 마을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고 그렇게 하면서 운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구자평되면 당근에 대해서 네. 당근 요 컵에다가 당근 다 하고 티셔츠 만들고 뭐 네. 선물 그 마을에 가서 사진 찍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부 만들어갖고 캐릭터로 해서 네. 그렇게 하는 사회적 기업도 있던데 그게 마을 어떤 이익이 창출되게 자판하게 만들어 상점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렇게도 하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막 다 있는데요. 그렇게 각 마을로 이제 전체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사회적 기업. 혹시 이게 마을에서 이게 기획을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오긴 하나요? 어떻게 예, 하나요? 의뢰가 들어오죠. 의뢰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한 작년, 7년 전까지는 그냥 해드렸어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계속해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인건비가. 네.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죠. 뭐 한 달에 한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3, 4천씩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네. 그 인원들을 데려가면서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작년부터는 아무래도 돈을 기획 비용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획 비용을 조금이라도 내라 하면 마을 분들은 의뢰하지 않아요. 그걸 이게 도나 이쪽에 행정에서가 좀 도와줬으면 연결이 돼, 연결시키고. 서로가. 예, 그래서 중간 조직을 만들었던 건데요. 거기서도 뭐 컨설팅 비용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을에 100장, 200장의 사업 계획서를 쓰려면요 결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컨트롤 CV 하면 돼요. 근데 저희는 그걸 조금 기양하다 보니까 네, 맞지 않죠. 갭이 좀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이거는 네, 이거는 자료를 갖고 가셔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가교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무엇입니까? 네, 저희가 로아스를 하면서 저희가 찾아낸 게 연결과 공유. 예, 연결과 공유. 브릿지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연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원료 재배부터 생산, 포장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마케팅, 유통, 판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한 서비스와 그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있는 거고요. 공유는 기업이 친환경적인 생산과 제품에 담긴 철학을 나누고 친환경적 소비에 대한 문화의 흐름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의식운동을 계속 해온 게 로아스 박람회이거든요. 그렇죠. 예, 약 한 1000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져가지고 계속 그냥 체험하게 하고 거기서 의식운동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외국에서 지금 홍콩 그런 데 벤치마킹에서 지금 계속 하고 예, 있죠, 계속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를. 예, 박람회를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뭐 그런 데도 초대합니까? 예, 계속 오죠. 매해마다 오죠. 그래서 저희도 가고요.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 인적 자원을 제주도에다가 많이 깔아놔야 되는데 앞으로 제주도가 웰빙 시대니까 체직에 어떻게 보면 좋은 고장인데 연결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네. 브릿지가 좀 단단해야 돼. 빈약해가지고. 우리 대표님 그 평상시에 여기 그 취미 활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존경하는 인물에 누구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어떻게? 일단 저는 운동 되게 좋아하고요.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영화에 보면 창의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 아바타 같은 경우만 봐도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 무조건 다큐멘터리 좋아해요. 예, 자연과 관련된 거, 식물과 관련된 거, 기원, 어떤 기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죠. 그런 호기심이 많구나. 예, 거기서 뭐 아이템을 얻고 이렇게. 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똑같은 아이템을 얻지 않지만 그거를 보고 있다가 다른 아이템이 얻어진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제가 존경하는 분은 저희 아버지예요. 예,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저희 39년생이시거든요. 네. 예, 지금은 이제 안 계십니다만, 예, 안 계신데 그 시절에 조선대를 다니신 분이에요. 예. 부유하셨구나. 부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네, 그런 것 같아요. 해녀의 아들이잖아요. 제주도는 그 해녀를 해서 대전. 6남매예요. 형제가 6남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6 형제만 있는 건데 거기에 맞이시거든요. 아들만 해서. 예, 아들만 6의 맞이예요. 야, 그런 와중에도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네, 대전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러니까. 조선대까지 갔으면 대단한 거였죠. 그러니까 네. 그렇지. 뭐 근데 사실은 겸손이 되게 몸에 배시였던 분이시고요. 공무원 그리고- 해나 수고. 아니요. 음악 선생님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안 하고 사업가를 사업가. 하셨죠. 왜냐면 그때 선생님 하면 우리 자녀를 갖고. 키울 수가 없으니까 갖고 돼서. 근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건 그 시대에 남성들은 거의 가부장적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1남 4녀예요. 제가 셋째인데요. 예, 그 중에서 여성에 대한 존중. 근데 그때 부모님들은 맞벌이를 하셨지만 아빠가 빨래하는 거, 부엌에 들어가서 같이 돕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그 가부장적 사고가 없으셨어요. 같이 돕는 거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막내가 아들인데 저희 딸들에 대한 부분은 존중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대학에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한 학문에 대한 부분을 항상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아빠 나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저 가요. 제가요. 이렇게 얘기하래요. 이 정도. 혼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따르는 부분인데 여성들에게 존중과 여성들에 대한 여자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어떤 독립심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독립적 사고가 되게 많이 생겨났죠. 제가 셋째 딸인데 독립적 사고가 많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겨나면서 좀 했던 부분이 뭐냐면 남에게 이로운 것,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로하스를 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로하스에는 이타적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 그게 남에게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타적 개념이에요.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이기주의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그 개념이 저에게 심어져서 로하스를 받아들이는데 좀 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이제 아니 그저 아빠를 생각하면 아니 그저 셋째 딸이니까 제일 좋아했겠네 보니까 아빠가 많이 좋아했어. 네, 많이 좋아했고 예. 예? 라시 집안의 셋째 딸 대전에서 유명했겠네. 예? 우리 교수님도 이렇게 네. 집에서 저 뭐를 좀 많이 그럼, 도와주세요? 아니 보니까 성격이 그래. 보니까. 신랑 부부님인데 지금. 남편이요? 네. 남편 잘 도와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되게 많이 돕죠. 유하신 것 같아. 그죠? 네. 근데 근데- 처음에 이게 큰아들이 제주도에 아주 전형적인 토박이 봉건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남자예요. 그런 남자였는데 음. 처음에 저희 아빠가 하는 행동을 이해를 못 하시죠. 남자가 부엌에 들어간다. 딸들을 그 속옷을 빨아준다, 너 이렇게 해준다, 뭐 생리 올 때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저기 싸가지고 네모나게 다 잘라놔가지고 그거 포장해서 버릴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저희 아빠가 이해 안 돼가지고 처음에. 근데 결국 저도 이제 맞벌이를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그 변화를 가져오게 된
예, 그래서 지금도 뭐 둘이가 네가 네 해라 나 해라 아니고요.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서로 하니까 사실 다툴 일도 없고.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딸한테 그렇게 하겠네.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해요 지금. 네. 따님들한테 네. 따님이 굉장히 미인이던데 저번에 막 자랑하면서 보이더라고요. 저희 딸들한테도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저희는 어릴 때부터 주말이면 교육이 예, 주말이면 무조건 같이 청소하고 같이 일하고 예, 그리고 같이 쉬고 이런 문화로 이제 크다 보니까 애들이 독립해서 다 대학을 외부로 나가도 지금 뭐 집에 가봐도 굉장히 독립적으로 잘 뭐 보통은 애들 밖에 나가면 집도 가서 엄마가 빌려주고 반찬도 해서 보내고 막 일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보고 계모라고 막 이렇게 처음에는 놀렸는데요. 지금은 독립심이 딱 잘했다고 그거 잘한 거다고 네. 가보면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하고 있어요. 그렇죠. 좀 자랑해버린 그대는. 네. 아니, 자 박사님 막 딸내미 딱 보니까 잘도 예뻐 보니까.